관세사 요약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 우리가 한 10시간 정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시간 동안 제가 이것을 이론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가장 최적화된 것은 역시 계산 쪽이죠. 그 중에서 재무회계를 제가 10시간 동안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좀 길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10시간 정도에서 최대 12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재무회계가 핵심이고 그 중에 계산이 핵심이니까 재무회계 계산을 할 것이다. 그게 말로 돼 있는 부분들은 없죠. 예를 들어서 개념체계,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그런 거 없다고. 나머지는 다 있다. 왜냐면은 싹 다 계산과 어떻게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산만 쭉 강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자료 다운받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내용들을 쭉 집어넣었는데 내용은 강의를 할 수가 없죠. 10시간 동안 하겠다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다 각자 보시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각자 보시고 저는 문제만 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최종 정리용 아니겠습니까? 공부 어느 정도 다 되신 분들이라고. 내가 1회독 2회독 했는데 요약 강의 듣는다? 예, 듣지 마세요. 우리는 시험에 임박한 사람들이 듣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현금이 얼마냐라는 것이죠. 현금인지 아닌지를 발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건 사실 계산도 아니지. 그냥 말문제 같은 계산인 것인데 외국 돈도 다 포함이 되겠죠. 달러, 엔화 나왔어. 환율 때리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다 환율 때리는 금액이 나왔으니까 더해. 각종 수표는 현금 맞죠. 수표 중에서 현금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부도수표. 두 번째는 이제 선율자 수표다.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각종 수표는 다 현금이 된다라는 것이죠. 부도수표는 당연히 현금 아니죠. 부도난 수표이기 때문에. 선율자 수표는 발행일이 미래의 수표이기 때문에 내가 은행 가서 야 지폐를 바꿔줘 해도 은행이 안 바꿔준다고. 야 거기 날짜 적혀있는 그 날짜로 다시 와. 그러면 나중에 오면 그때 가서 돈 주겠지. 어쨌든 이것은 아니다. 우표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배당금 받아갔어요. 당연히 즉시 현금할 수 있는 현금 맞다. 만기가 도래된 채권의 이자표다. 만기가 도래된 어음이다. 전부 다 현금이 맞습니다. 만기자 들어가면 현금 맞고 전도금, 지점 또는 공장 이런 데서 갖고 있는 현금이겠죠. 본점에서 지점으로 싸준 돈, 본점에서 공장 이런 데서 싸준 돈 이런 것이 전도금인데 당연히 같은 회사니까 맞죠. 현금. 우편한 증서 또는 우편한도 다 현금이 맞다. 우체국이 발행할 일종의 수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송금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은 송금한 이것도 환이 수표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 격지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격지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자한테 보내는 일종의 걔도 수표다. 송금한, 우편한에서 환이 수표다. 제가 각종 수표 현금 맞다 했었죠. 당자차율은 단기 차입금으로서 부채죠. 마이너스 당자예금이 당자차율 아닙니까? 당자예금은 요금을 예금으로서 현금이 맞지만은 당자차율은 일시적으로 돈 빌린 개념이니까 단기 차입금 부채예요. 환매차라는 요금형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로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현금 및 현급성자산에서 현급성자산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되는 금융상품.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이네. 그럼 너는 맞지. 만약에 과로에 120일 돼 있어. 취득일로부터 만기 4개월이니까 현급성자산이 아니다. 당좌 개설 보증금. 보증금 이것은 장기 금융 상품이다. 현금 아니다. 왜냐면 보증금 지급한 건데 당연히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돼. 그 당좌예금 개설할 때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된 보증금 납입한 거 당연히 장기 금융 상품 되겠죠. 확실한 건 현금은 아니다. 시험은 맨날 현금이 현금성산 내지 이게 단기 금융 상품, 장기 금융 상품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현금인지 아니지만 발라내면 된다. 차용증서는 당연히 차입하고 차입금 지급하고 빌리고 이런 거니까 하여튼 이건 빌려준 입장에선 대여금, 빌린 놈 입장에선 차입금이 되겠죠. 확실한 건 현금은 아니다.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 봐야지. 그 4개월이기 때문에 탈락. 그럼 너도 현금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몇 개야? 7개를 다 더하시면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7. 됐죠? 넘어갑시다. 계산은 각자. 저는 문제만 풀 겁니다. 문제만 풀어도 맞았대. 그리고 그 제한된 10시간 동안 가장 최적은 재무회계 계산 쪽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돼 있는 부분들은 말했어요. 각자 보시라고. 그 다음 주제는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먼저 기존에 당자예금이 주어지는 것이죠. 당자예금 금액이 서로 다르잖아. 회사하고 은행이 서로 다르다. 이걸 맞춰놓는 것이 은행 계정 조정표 아니겠습니까? 회사께 주어지고 은행께 주어졌죠. 정확한 당자예금을 구하시오. 방금 봤었던 그 전의 예제에서는 현금이 현금성산밖에는 낼 게 없다 했었죠. 여기는 낼 게 무려 4가지. 예, 이렇게 보면서 합시다. 그래야 좀 시간이 절약되니까. 일단 회사 측하고 은행 측 아까 조졌었죠. 주어진 것이고, 가장 흔한 시험은 뭡니까? 수정 후 또는 조정 후 당자예금 금액이 얼마인데, 걔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 당연히 서로 같아야 되겠지. 수정 전은 서로 다른데 수정은 같아야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수정 전 금액을 물어봅니다. 그때는 수정 후 금액이 주어지는 것이죠. 수정 전 금액이 얼마인데. 세 번째는 하나 빵꾸 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기반행 민주수표 얼마인데 하나 빵꾸 들어놓고 물어본다. 네 번째는 횡령 금액이죠. 이 차이 금액이 횡령이다. 걔가 횡령 금액이다. 아니 횡령이 있으니까 금액 차이가 나겠지. 회사 측 모르게 돈을 빼서 해외로 날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은행하고 회사가 서로 알고 있는 금액이 달라. 하여튼 차이라는 것이 횡령액이다. 이게 낼 수 있는 전부 다 4가지다. 인출남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3가지겠죠. 첫 번째 기반행 민주수표, 두 번째 부도수표, 세 번째는 출시모음입니다. 이 3개가 제일 잘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것은 기반행 민주수표겠죠. 그 3가지. 인출 보자마자 우리는 은행 측 마이너스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최종 정리반인데 최종 정리 지금 강의 듣고 있는데 기반행 민주수표가 뭡니다 하면서 뭐 화살표 그리고 뭐 분기하고 이럴 수 없잖아. 아무튼 그래서 은행 측 마이너스. 그 다음 부도수표 뭡니까? 수표 받았는데 부도나 수표니까 수표 받았을 때 당자가 늘려놨는데 다시 취소시켜야 되겠죠. 회사 측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기반의 민주수표는 수표를 이미 발행했지만 인출이 안 됐다 해서 뒤에는 은행 측 차감이 되겠죠. 그럼 추심어 추심 딱 보자마자 우리는 회사 측 플러스 받으러을 은행한테 야 대신 좀 받아줘 해서 은행이 거래처한테 대신 받았어. 은행이 우리한테 통지하지 않은 거잖아. 그게 추심험이 되겠죠. 회사가 모르겠으니까 회사가 플러스 시키면 되겠지. 하여튼 요 3가지는요 보자마자 플러스 마이너스 은행 회사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인출, 부도, 추심. 가끔 이거 어음 대신에 매출 채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 매출 채권이 받으러 말하는 것이죠. 받으러도 매출 채권이잖아요. 아무튼 다음 나머지는 내 문장 보면서 판단하면 되겠지. 회사가 입금했는데 은행이 입금 안 했다. 은행 측이 안 한 것이니까 은행 미기입 예금 되겠죠. 은행 측 플러스 하면 되겠지. 은행이 안 했으니까. 수수료인데 회사가 계상 안 했어. 그럼 회사가 계상하면 되겠죠. 비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마지막에 있는 건 오류가 되겠죠.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어. 수표 발행했으면 대변의 당자예금이죠. 근데 68,000원 발행했는데 이게 맞는 건데 발을정. 회사는 어떻게 삽질했습니까? 대변의 당자예금 야 8하고 6을 거꾸로 봤어. 68,000원만 까야 되는데 86,000원씩이나 깠어. 그럼 다시 원상복구 플러스 됐죠. 그렇게 해서 수정후가 맞아야 되겠죠. 또 그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만 열심히 풀 겁니다. 대신에 그 문제는 띄엄띄엄 안 풉니다. 다 풀어요. 다. 대선 충당금. 일단 뭐 분기에서 뭐 푸신 분들은 뭐 쭉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도 뭐 사실 강의할 때 분기라도 다 강의를 했겠지만은 저는 뭐 제 강의 처음 듣는 사람 알겠지만은 다 그냥 다 요령으로 풉니다. 대선 충당금 시험 나가서 분기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있었죠. 물론 다 강의 때는 다 합니다. 하는데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알려주는 거지. 각각 타평마다. 대선 충당금은 분기에 필요 없다. 여기다가 해야지 뭐 합시다 그냥. 공간이 빡시긴 한데 T계정 그래서 대선 충당금 걔는 대변 항목이니까 기초 감소 주구장창 분기만 하신 분들은 뭐 좀 새로울 거예요. 기말
이 대선 충당금 문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선 충당금만 쫓아가시면 되겠죠. 일단 용어, 대선 충당금 같은 말이 손실 충당금, 또 대손 상각비 같은 말이 손상차손, 막 섞어서 막 나오니까 실제 시험 보면은 다 아셔야 되겠다. 기초 매출채권 필요 없지. 우리는 기초, 전기발의 단기초죠. 대선 충당금만 쫓아가시면 된다고. 그리고 얘가 시험 문제야. 이게 뭡니까? 대손 상각비. 걔가 분기할 때 이거잖아. 차분의 대손 상각비 때문에 대선 충당금에서 대선 충당 증가하는 것이 대선 상각비라고. 또 얘가 시험 문제가 되겠죠. 감소는 뭐야? 대손 발생액이다. 대선이 확정됐다 이거지. 대선 확정됐을 때 차분의 대선 충당금 대로 매출자금 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거라고. 그 다음에 또 증가된 게 하나가 더 있죠. 대손 상각비도 있고 또 상각채권 회수시도 있죠. 상각채권 회수시. 그 증가가 두 개가 있다고. 요 X값이 대손 상각비고요. 상각채권 회수시는 차분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증가 맞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대손 상각비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되는 것이고 아무튼 두 가지 섞여 있다. 됐고 대선이 확정됐어. 60만원? 대선 발생이니까 이게 뭐야? 대선 철회했는데 돈 받았어. 상각채권 회수시 플러스 40만원. 증가 쪽이지. 좀 더 길게 됐고 또 대선 확정됐어. 30만원 됐죠. 채권의 5%가 대선 추정돼. 걔는 기말 말하는 것이지. 매출채권이 새로 줘졌습니다. 기초에 있는 거 매출채권 쫓아가 봐야 틀려요. 그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쫓아가면 안 된다고. 페이크라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채권 새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800만원 곱하기 몇 프로? 5% 하면 되는데 방금 0.1초 전에 대선이 확정되잖아. 차분의 대선 충당금 대변의 매출채권. 그러니까 매출채권이 30만 날라갔다고. 방금 전에 빼야 되겠지. 계산기 770만원 곱하기 0.05 38만 5천원. 그럼 다 끝났네. 그럼 X값이 대손상값이고 걔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계산기 여기는 이제 38만 5천원이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지. 대손상값비는 38만 5천원. 또 이런 사람도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얘랑 똑같은 거냐? 그건 우연의 일치지. 그건 정말로 우연의 일치입니다. 전혀 관련 없는 숫자입니다. 전혀 얘랑 관련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빠르다고. 이제 물음 3번은 뭐 이거는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대선 충당 환입 케이스인데 우리나라 시험에서 대선 충당 환입 나오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한 번도 나올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안 나왔어. 굳이 필요 없어. 예, 아무튼 이게 T계정 그래서 하시면 된다. 또 다음 주제 어음 할인입니다. 우린 계산만 열심히 하겠다고. 야, 낼 수 있는 게 이렇게 남았냐? 예, 합시다. 어음 할인 쪽 또 하러 갑시다. 이자부 어미 있고 무이자부 어미 있죠? 잘 보면은 무이자부 어미일 때, 그다음에 이자부 어미일 때 뭐 다 해봐라 이건데. 예, 쭉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싹 다 정리해 놓은 건데, 뭐, 가능하겠지, 여기다가? 예, 좀 답답하네, 여기. 안 되겠다. 예, 그냥 합시다, 여기다가. 쭉 해서, 날짜 3개죠? 첫 번째 뭡니까? 수칠. 그리고 이제 발행자 입장에서 발행일이죠. 받은 놈은 수칠이고요. 준 놈은 발행일이다. 그리고 우린 여기 있는 것이죠. 여기가 뭐야? 할인일. 을 은행 같은 데다 파는 거지. 돈이 없어 팔아버리는 것이죠. 여기는 뭐 만기일입니다. 날짜 3개죠. 첫 번째 뭐부터 하는 겁니까? 글씨 크게 뭐 쓰죠? 액면가. 그쵸?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돈 얼마 받을 것이냐 해서 액면가 받고, 그 다음 이제 표시 이자도 받겠죠.
4월 1일 날 어음을 할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짜리 만기고요. 발행일은 X년초고요. 그리고 우리는 쓴 재고 요건 충족한다. 우리나라 시험은 항상 그렇게 나오죠. 매각 요건이다라고 나온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1월 1일 발행일 또는 수칠이고 4월 1일 날 할인했다. 여기 3개월. 야, 만기 6개월이라며. 그럼 너도 3개월. 그제 뭐라면 여기 뭐 6월 말이 되겠지. 아무튼 만기 되면 돈 얼마 받을 거냐부터 계산하는 것이죠. 액면가 받고 표시이자도 받아야 되겠죠. 10만원 곱하기 표시이자율 10%.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6개월치겠죠. 얼마야? 5천원?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내가 10만 5천원 받을 텐데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할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현금 수취액. 원래는 10만 5천원 받을 것인데 돈이 없어서 은행한테 수수료 주고 넘겼다고. 그 수수료율이 아시죠? 할인율. 우리는 시험에 임박한 사람들이 강의 듣는 거 지금 3개월치 수수료 주는 거지. 요건 할인료. 걔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할인료. 자, 계산기 두들기면은 3150. 그럼 현금 수취액은 계산이 되겠죠. 101850. 낼 수 있는 게 꽤나 많은데 이제 걔가 첫 번째 시험 문제 퀘스천. 일단 뭐 색깔 다르게 까마색. 그래, 까마색. 까마색 좀 무섭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색깔이 없어. 까만색밖에 없다. 하여튼 요게 이제 하나의 시험 문제고, 두 번째 이제 현금 수령액 계산했고요. 어음의 가치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풀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걔는 어떻게? 2번 빼기 1번 이렇게 하는 거지. 어음의 가치는 처음에는 어음의 가치가 10만원 액면가였겠죠.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서 점점 어음의 가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표시자만큼, 경과자만큼 어음의 가치가 늘어난다고. 그럼 처음에는 10만원인데 10만원 곱하기 표시이자율 10% 곱하기 여기는 이제 앞에 3개월이겠죠. 앞에 3개월. 내가 3개월치 갖고 있으면 이만큼 이자가 붙으면서 어음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게 뭐 이자 수익 부분이 되겠고요. 또는 뭐 경과 이자지 뭐.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걔가 얼마냐? 102 500이고 이자는 뭐 2,500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 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덜 받았죠. 이 차이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650이 됩니다. 됐죠? 얘가 가장 흔한 시험 문제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얼마냐? 650. 얘가 제일 잘 나오는 거지. 두 번째가 현금 수령액이다. 그 외에도 낼 게 무진장 많죠. 딱 한 번 얘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할인료 얼마냐? 3,150. 제가 다 적어드렸잖아. 할인료 얼마냐? 다 중간 과정인데 다 시험에 이것저것 해냈다. 가장 흔한 게 요거, 두 번째 흔한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참고로 CF 분개해보자. 분개, CF 다 참고죠. 매출채권 재고요건 충족했어. 매각거래다라는 것이죠. 매출채권 날려. 요 액면가가 차분했는 매출채권이죠. 그리고 이자 수익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다 해뒀잖아. 2,500이라고. 이 부분이 굳이 말하면 어음의 가치다. 우리 지금 어음 할인일이죠. 돈 얼마 받았습니까? 101 850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음의 가치인데 내가 이 돈 받았어. 이 차이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에서 650 한 것이죠. 시험 나가서 뭐 분개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거라고. 현금하고 요 두 개 가장 하나가 있었죠. 당기손이 미치느냐 하면은 뭡니까? 요 두 가지지.
FM으로 하면 뭡니까? 플러스 2,500이고 수익이고, 비용이다 하면은 플러스 1,850인데, 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무진장 어려운 거네. 맞죠? 맞죠? 어려운 거 맞지? 하지만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쭉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령을 설명드렸지.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현금 수령액 빼기 익명가랑 똑같다. 101850 빼기 10만원과 항상 똑같다고. 진짜 그러네. 그 분명히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현금만 구하면 끝나. 왜? 여기서 10만원 빼면 된다고. 그럼 제 강의 처음 듣는 사람은 또 의구심을 품겠지.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혼자 해봤다고요. 수학적으로 혼자서 증명해봤다고 했었죠. 했는데 항상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령을 또 알려드린 거지. 남들 열심히 분개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현금해서 빼기 10만원 끝. 그 다음에 이제 무이자 보험이다. 질문은 다 똑같죠. 질문 다 똑같고 무이자 보험이다. 다시 한번 또 하는 거지 뭐. 다 지우기 좀 마음이 아프지만은 쭉 해서, 그러니까 이자보가 잘 나오지만 무이자보도 나오죠. 가끔. 예, 적당히 지우겠습니다. 예, 적당히. 예, 기본 껍데기는 그대로 놓고 적당히 지었습니다. 해보자. 표시자 없었을 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표시자 없으니까 만기까지 갖고 있어도 없어. 그 다음에 현금 수취액부터. 야,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10만원인데 하여튼 은행한테 수수료 준다. 그럼 60만원은 요 박스겠죠. 10만원 곱하기 표시자율 10%고요 12분의 6 해서 요게 은행한테 주는 수수료가 된다. 할인료. 그 얼마야? 5,000원? 현금 수취액은 얼마야 이게? 10만원 곱하기 10% 만원. 그 다음에 이거 12분의 3이지 6이 왜 나와? 예, 검토하길 잘했다. 3, 그쵸? 3개월치 수수료 준다. 여기 있는 3 얼마입니까? 2,500원. 또 10만원 빼기 2,500원 하면은 97,500원. 이 자체도 뭐 시험 문제고. 3,000원인가? 3,000원.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암산을 하면 안 돼. 보자. 12%였군요. 쭉 다죠. 은행한테 수수료 주죠. 10만원 빼기 10만원 곱하기 은행 수수료 12% 그리고 3개월치 준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3,000원. 이것이 할인료. 됐죠? 은행한테 주는 수수료율이 할인율이 있지 않습니까? 3개월치 수수료 준다. 그래서 97,000원이 하나의 시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명아처럼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0만원이지. 왜? 무예도 10만원, 끝에서도 10만원, 계속 10만원. 경과이자가 없다고요. 그럼 빼면 뭐야? 더 쉽지. 매출 자금 저번 손실 3,000원 해서 아주 쉬운 것이죠. 97,000원 정답, 3,000원 정답, 할인율 하면은 3,000원 또 정답이 되는 것이고, 분계 참고로 보면은 이거 이자 수익 없죠? 이것이 어명같이 10만원이고 현금 얼마 받았습니까? 97,000원. 매출 자금 저번 손실은 3,000원 되겠지. 뭐 다 이미 했지 않습니까? 무이자보가 덜 나와서 그렇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계산하기는. 시험에 덜 나와서 그렇지. 그럼 현금 했고 처분 손실 했고, 야, 당기손익 미친 영향은 네가 분기 없이 요령 알려줬잖아. 현금 수령액 빼기 97,000 빼기 10만원 하면은 마이너스 3,000 되겠죠. 물론 걔가 매출 사건 처분 손실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기손익 미친 영향 하면은 현금 빼기 액면가 이렇게 하면 된다 했었죠. 제가 혼자서 다 증명해봤다고. 예, 됐습니다. 어음 할인은 다 한 거예요. 현금, 처분 손실, 가장 빡시게 하면은 당기손익죠. 이자부가 주로 나오지만 무이자부도 가끔 나온다.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수익 쪽에서 역시 계산 쪽 할부 판매입니다.
쭉 합시다. 저도 뭐 다 하고 싶지. 다 뭐 전체를 다 강의를 듣고 싶으면 당연히 기본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 풀세트 다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수십 시간 강의가 있겠죠. 우리는 핵심, 가장 최적화된 강의 10시간 동안에서는 당연히 재무회계 계산이 가장 베스트. 할부 판매 당연히 쉽지가 않죠. 그 이유는 아시죠? 현재 가치가 들어가서 그런 건데 바로 들이대겠습니다. 역시 저는 분계 그런 거 안 합니다. 분계. 대선 충당조차도 분계 안 하지 않습니까? 분계 없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제 또 고민되는 건 여기다 이제 풀 것이냐 아니면 딴 데다 풀 것이냐. 예, 웬만하면 여기다 풀겠습니다. X년치 할부 판매했다. 그래, 이 정도 올려도 되지. 쭉 올리고 이 정도.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분계 안 할 거니까. X1년초에서 3년 만기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돈을 쪼개서 200만 원씩 받는다고. 매년 말에. 뭐 장기 할부 판매인 것이죠. 그 재화를 이때 인도하고 돈을 이렇게 쪼개서 받아. 얼마씩? 100만 원씩. 아, 200만 원이구나. 이렇게 200만 원씩 쪼개서 3번 받는다. 뭐 재화는 인도기준, 용역은 진행기준, 뭐 회계 올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그럼 인도할 때 수익 인식하는 거니까 얘를 현재 가치 하는 거지. 언제 현재 가치 합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장기성 채권 채무일 때 현재 가치 한다. 이건 장기성 채권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하는 것이죠. 현재 가치 할 때 이자는 시장 이자율이 될 것이고요. 그럼 2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에서 때리면은 200만 원 곱하기 2.40183을 하면 얼마냐? 4803 660 됐어. 그 요게 제가 순액부 본계 간단하게 하면은, 왜냐면 저를 처음 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매출 채권, 물론 장기성 매출 채권이지 뭐 분계 갖고 태클 걸지 마세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분계. 대변의 매출, 이게 순액부 분계입니다. 재화 인도비율에 따라서 매출 인식했고 받을 돈이 저거지 뭐. 물론 장기성 매출 채권이죠. 그것도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 또 저를 처음 본 사람은 이야 차번에 장기성 매출 채권 600만 원에다가 대변에 현재 가치 하는 차가 아니야. 예, 제가 책을요 100권 이상 쓴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겠냐고. 쓸데없는 분계 물어보지 마시고, 분계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차라리 공부할 거면 순액부 분계가 더 낫지. 아무튼 순액으로 분계한 겁니다. 그 요거 보면서 저랑 다 되는 거지. 단기손이 미친 영향 바로 들이대. X 1년도 하고 2년도가 있는데, 첫 번째 매출이 있겠죠. 당연하지. 재화 인도 기준 매출이 있으면 실과 반월처럼 매출 원가가 있겠죠. 수익 비용 대응 원칙. 현재 가치 하면 항상 등장하는 거. 이자가 있는 거지.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 채무라면 이자 비용. 이 세 가지가 단기손이 미친 영향이다. 매출. 그래, 인도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매출이야. 매출 원가는 여기 있는 상품의 취득 원가. 얘가 아시죠? 이 재고가 팔리면서 매출 원가로 간다. 그대로 쓰면 되겠고. 이자는 뭐 기초장부가. 이거 곱하기 12%. 물론 그 기초장부가는 매출 채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현재 가치 이자는 뭡니까? 기초장부가 곱하기 시장이자율. 그러면은 이자가 되는 거지. 분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컨닝을 하면 얼마냐? 576439 수익이니까 플러스. 맞나? 576 잘 봐야 돼. 576439 됐죠? 더하기 빼기 하면 이게 정답이고, 2년도는 매출 원가고 이자가 있겠죠. 그리고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은 익숙한 거지만 모든 현재 가치 장부가는 곱빼기다. 곱하고 뺀다. 요 받을 돈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1.12로 바뀐다. 그게 현재 가치잖아. 근데 내가 200만 원 받았으니까 받을 돈이 줄어든다. 이것이 매출채권 장부가, 이것이 채권이든 채무든 모든 현재 가치 장부가는 다 곱빼기입니다. 그럼 3380 분명히 강사인 것 같은데 노래 소리가 들리네. 이게 강의 때 노래를 하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노래 소리인데 대단하다. 3380 099 곱하기 12%
예, 기초장부가 곱하기 12%에서 하시면 되겠지. 그럼 걔는 얼마야? 405 612 맞나? 405 612. 시험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BS, IS. BS 뭡니까? 각 시기별 장부가. IS는 단기손이 미친 영향이요. 잘 모르셨죠? 시험은 항상 그 두 가지입니다. 뭐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은 뭐 익숙한 거지만 항상 BS는 장부가. 뭐요? 매초적인 장부가. 이 자체가 다 BS 시험 문제. 그 2년 말도 어떻게 합니까? 곱빼기. 뭐 장부가 다 곱빼기 하면 됩니다. 3380 099 곱하기 이렇게 하고 현금 주고받은 거 빼면 된다. 그 2년 만에 장부가 뭐 1, 7, 8, 5 711 됐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뭐 3년 말도 그렇게 하면 빵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각 시기별 장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매초적인 장부가.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시험 문제. 그리고 IS는 단기손이 미친 영향이니까 얘가 시험 문제고. 됐죠? 나올 수 있는 거를 싹 다 정리를 한 겁니다. BS 사이즈 다 했죠? 회계 처리는 필요 없어. 뭐 책이니까 제가 뭐 다 청력법으로 다 분개해 놨을 거예요. 물론 강의 때도 안 했습니다. 책만 그렇게 썼고 다 강의 때 다 순액으로 다 강의했고요. 의미 없어요. 분개 보지도 마시고. 또 다음 주제 이렇게 계속 흘러갈 겁니다. 뭐 선수금에 포함된 유의적인 금융요소. 요건 좋다. 그쵸? 요거는 여기서 다 분개 보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주제는 아니죠. 잠시만요. 진도 체크. 이렇게 문제만 풀어도 진도가 빠듯하죠. 그 상황은 이거죠. 그는 할부 판매랑 반대죠. 예, 할부 판매랑 반대. 할부 판매는 인도하고 돈 나중에 받는다. 이건 뭐야? 돈 받고 나중에 인도하는 것이죠. 야, X년째 돈을 받았어. 그 재화는 언제 인도? 2년 말에 인도했어. 장기 할부 판매랑 정확하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기부터 볼까요? 이것도 이제 뭐 익숙해지면 분기 없이 다 되는 건데 아무튼 뭐 분기부터 보자. 쉬운 주제가 아니라고. 이게 데이터가 간단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차번에 현금 받은 거 팩트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부채 물론 걔가 선수금 같은 것이죠. 계약부채가 뭡니까? 미래 재화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화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돈부터 받았으니까 야 미래 재화 용역 제공할 의무가 있어. 그래서 부채다. 부채 핵심 정의는 미래 의무. 자산의 핵심 정의는 미래 권리. 됐죠? 그래서 재화 용역 제공하기 전에 돈부터 받았으니까 미래 재화 용역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럼 걔가 계약부채고 그게 우리 회계 올릴 때 공부했던 선수금하고 사실상 똑같다. 그래서 원래 현재가치라고 하는 것은 장기성 채권 채무돼서 현재가치라는 건데 닥쳐라 이거지. 새로운 기준서는 야 캐시플로 1년 넘어가니까 야 너도 현재가치 해. 뭐 바뀌었는데 어떡해. 그렇게 약속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채권 채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줄 돈 받을 돈 아니지만 야 너도 현재가치 하래.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지금 현금이면서 계약부채 장부가라고. 우리가 모든 현재가치 장부가는 다 곱빼기 했지 않습니까? 해보자. 100만원 곱하기 이자율은 10%. 뭐 내재 이자는 뭐 유효 이자율, 뭐 실질적인 이자율인데 뭐 걔가 뭐 사실상 시장 이자율과 같죠. 아무튼 모든 현재 가치의 장부가는 곱하고 현금 주고받은 거 빼는데 현금 주고받은 거 없죠. 그 110만 원. 여기도 미리 해볼까요? 우리 집 계약부채 장부가를 지금 하고 있죠. 계약부채 장부가. 미리 세팅 중이다. 여기도 뭐 110만 원 곱하기 1.1 빼기 현금 주고받은 거 없죠. 그 121만 원. 이것이 다 계약부채 장부가다. 그럼 분기에 더 맞아봅시다. 그래서 현재 가치 하면 이자가 이직될 텐데 기초장부가 100만원 곱하기 이자율 10%에서 이자 10만원 됐죠. 두 번째 현금 주고받는 거 없죠. 세 번째 자산부채 또는 채권 채무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비록 계약부채가 채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걔도 다 현재 가치 한다 했었죠. 그럼 계약부채 집어넣는다고. 기초장부가 곱하기 이자율에서 이자하고 두 번째 현금 주고받는 거 세 번째는 채권 또는 채무 여기서는 계약부채라는 부채를 집어넣는다. 실제로 우리가 이미 다 세팅해놨지만 110만원 맞지 않습니까? 3년도 마지막 X2년도 기초장부가 110만원 곱하기 10% 때려가지고 이자하고 현금 주고받는 거 없고 또 대차채 계약부채 이거 세 개 다 더하시면 우리가 이미 세팅한 121만원이 되는 것이죠.
카드하면 121만 원 되잖아. 그리고 이 계약부채가 선수금인데 우리 회계원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 선수금 계정 까먹은요 나중에 무조건 매출로 바뀌거든. 그럼 너도 선수금이고 없어지면서 어떻게? 매출로 바뀌거든. 왜? 계약부채가 미래의 재화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 그래서 부채. 매출액의 정의는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거든요. 그 관련이 있지. 그래서 계약부채랑 매출은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계약부채는 이어 미래 재화 용역 제공해야 돼. 매출은 재화 용역 제공했어. 관련이 있는 거지. X년도에 재화 용역 제공했지 않습니까? 재화 제공했다고. 그러니까 의무가 소멸되고 부채가 소멸되고 재화를 제공했으니까 매출이 인식되는 거지. 재화 인도 기준, 용역 진행 기준 맞죠? 그래서 이놈이 계약 부채에서 다 매출로 다 바뀐다라는 것이지. 매출로 뭐 전환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실전용. 분계는 분계고. 이 주제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분계만. 이게 뭐 줄만 좀 간단해서 그렇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제가 말했죠. 시험은 항상 BS, IS. 먼저 BS부터. 시간상 다 제가 필기 못합니다. BS. 뭐요? 각 시기별 계약부채 장부까지. 너 시험 문제, 너 시험 문제, 너 시험 문제. 여러분이 출제위원이야. 어딜 내겠습니까? 무조건 여길 내는 거예요. 요거는 100만 원 썰렁하잖아. 자반의 현금 대변의 계약부채인데 X년초 내겠냐고 계약부채. X년화를 내면은 또 이의제기 걸리거든. 왜? 계약부채 장부가가 빵도 맞고 121만 원도 맞거든. 요 매출로 가기 전에는 121만 원인데 매출 전환되면 빵이 맞거든. 둘 다 맞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기가 애매한 겁니다. BS는요. 낸다면은 X1년만의 계약부채 여기를 내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IS. 이 IS는 단기손이 미친 영향 아니냐. 걔는 여기다 정리하지 뭐. X1년도, 2년도.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매출이 있죠. 두 번째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 두 가지가 있죠. 매출은 뭐 100만 원 곱하기 1.1 곱하기 A에서 120만 원. 일단 결과부터 써놓고. 자리가 빡빡해가지고 여기 줄을 잘 맞춰야지. 121만 원. 어떻게 나온 겁니까? 100만 원 곱하기 1.1 곱하기 1이니까 곱하기 1.1의 제곱이 되는 거죠. 100만 원 곱하기 1.1 곱하기 1.1 그거 나온 것이죠. 그 다음 이자 비용은 첫 해부터 있잖아. 기초정부가 100만 원 곱하기 10%에서 10만 원. 기초정부가 곱하기 이자율. 2년도 기초정부가 이거죠. 1년 말이 2년 초잖아요. 110만 원 곱하기 10% 11만 원. 예, 이게 낼 수 있는 전부다. 단기손이 미친 영향이니까 이거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뭐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 거지. 가끔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뭐 좀 아쉬운 분들 질문하는 거죠. 야, 선생님 매출액이 있는데 왜 매출원가 없냐? 아유, 좋은 질문이지.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하는 겁니까? 그래, 매출할 때 매출원가 하는 거 맞다고. 맞는데 매출원가를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응? 뭐 상품이 뭐 재고자산 원가가 얼마다 이런 거 없잖아. 그러면은 뭐 없는 거지 뭐. 아니 뭐 있어야 뭐 매출할 때 매출원가인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질문합니다. 그럼 선생님 왜 매출원가 데이터 안 넣냐고. 이게 기준서 사례거든요. 기준서 사례는요 숫자 빼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기준서가 없으니까 저도 안 넣은 거지. 만약에 이 제품의 재고자산 원가가 80만 원 줘졌어. 그럼 매출원가 80만 원 되는 거라고요. 근데 기준서가 없으니까 안 넣은 거지. 되십니까? 예, 역시 이것도 BS, IS 낼 수 있는 거를 싹 다 정리한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탁 판매하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탁 판매, 뭐 얘는 회계치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할 거고요. 필요 없고요.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 전부죠. 뭐 분기를 아예 필요 없고. 뭐 상황은 여기다가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위탁자, 수탁자가 있죠. 제 3자한테 이제 판다. 예, 매출액에 5% 주고받겠다 수수료를요. 그렇게 서로 약정을 맺은 것이고 100개를
적성을 했고요. 적성 운임비가 하나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 중에서 80개를 팔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판매 운임비고요. 오케이. 운임비가 두 개예요. 하나는 판매 운임비, 하나는 적성 운임비. 적성 운임비는 취득 부대병으로서 자산이다. 재고 자산이라고. 취득 부대병. 우리 지금 시험 임박한 사람들 있죠?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산 취득 시까지 발생한 비용은 취득 부대병 자산 아닙니까? 이건 판매 운임비니까, 이건 판매 시 비용이니까 판매비 관리비, 걔는 비용이더라. 적성 운임비는 자산 취득 시에 발생한 비용이니까 자산이 되겠고요. 걔가 핵심이요. 어쨌든 100개를 맡겼고, 적성을 했고 맡겼고, 80개를 팔았다. 데이터 정리하면 여기 판매가 20만원. 그리고 여기서 운임비, 판매 운임비가 5만원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출업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단가가 이게 10만원이 있고요. 10만원에 샀으니까 그 적성 운임비도 또 해야지. 더하기 10만원, 걔는 100개에 10만원이기 때문에 단가로 하면은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 그럼 얘는 1000원이 될 겁니다. 그 10만원에다가 1000원 하면은 1000원 맞나? 10만 1000원. 이게 적성 운임비의 취득원가야. 취득원가. 아니 단가로 하면은 10만원 나누기 100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세팅 다 끝났어.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뭡니까? 위탁자하고 수탁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 시험 나올 수 있는 전부다. 수탁자 좀 더 여유 있게 쓰자. 위탁자 몇 개 팔았습니까? 그래, 세팅 다 해놨지. 80개 곱하기 1개당 20만원 해서 1600만원 됐죠. 매출 원가가 여기선 가장 중요한 거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 판매량 곱하기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적성 운임비 때문에 어려워진 거죠. 80개 곱하기 10만 1000원 하면 808만원 됐죠. 그 다음 판매 수수료. 야, 매출액의 5% 수수료라며. 매출액은 지금 1600만원이요. 거기다가 5%만큼 수수료 갖다 바치고, 얘가 수탁자 입장에서 매출이 되는 거지. 한쪽은 비용이고요. 판매 수수료. 한쪽은 걔가 그 자체가 본업, 매출이다라는 것이죠. 판매 운임비는 이거는 별도로 비용치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단기 손익 미친 영향 이거고, 얘는 단기 손익 미친 영향이 그래봤자 매출밖에 없는 거지. 네, 이게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전부입니다. 예, 됐죠. 그래서 가장 빡세봤자 이 정도입니다. 가장 빡시게 된 게 뭐예요? 위탁자 단기 손익 미친 영향. 그 정도가 최대치로 된 거야. 야, 그럼 가장 흔하게 되는 건 뭔데? 쪼개서 물어봅니다. 위탁자 매출 얼마냐? 수탁자 매출 얼마냐? 위탁자 매출 원가 얼마냐? 이렇게 쪼개서 물어본다고. 아니면은 뭐 위탁자 매출 총액 얼마냐? 뭐 그러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면은 매출 총액이 되겠죠. 그래봤자 여기서 벗어날 게 없겠죠. 분계는 뭐 아예 보지도 마시고, 위탁자 단기손익조, 수탁자 단기손익조, 요게 다 집어넣은 거예요. 시험 나오면 여기서 숫자 빼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질문하는 거는, 야, 얘는 비용인데 이거 왜 자산이냐고, 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회계 지식이 부족한 거죠. 자산 취득 시까지 발생한 비용은 취득 부대비용으로서 자산이다.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 자산이기 때문에 판매 가능 상태가 되면 자산 취득이 완료된 거야. 근데 적성 운임비는 판매 가능 상태까지 비용이거든. 그게 자산이라고, 취득 부대비용. 됐죠? 반면에 판매 운임비는 자산 팔 때 운임비니까 이거 판매비 관리비 걔는 비용이다 이겁니다. 다른 건 질문이 없어. 그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뭐 요 정도 하고요. 뭐 앞으로도 요 정도의 스피드로 진도가 나갈 겁니다. 뭐 시험 임박해 둔 사람들이 다 강의 듣는 거기 때문에 안다는 전제로 강의 듣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겠다, 실력이 부족한 거고, 이 강의 듣지 마시고 제 기본 강의를 듣고 다시 오세요.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